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스테이블 코인의 출시에 주요 파트너사를 공개하면서 그에 대한 기대 가치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9천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리플 또한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기대 가치가 높이 올라가는 와중에 이러한 모멘텀까지 나와준다면 당연히 상승력은 더욱더 크게 가져가야 되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리플코인 뭐 바로 급등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여전히 SEC가 리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부분이 여전히 리플을 압박하고 있는 부분. 더군다나 리플 코인을 오랫동안 투자했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SEC가 또 리플을 발목을 잡는구나 라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리플은 차근차근 리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제가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 시장에 유동성 자금이 유입되는 것과 똑같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 스테이블 코인은 1대1 비율로 달러가 들어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현재 시장은 더욱더 안정적인 기대치가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고래라고 불리우는 세력 중에 기관들의 자금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이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부분은 당연히 시장에선 굉장히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나 많은 파트너사들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리플 코인의 기대치가 높이 올라가는 부분, 급성장하는 부분에 1,700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리플이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리플 코인의 긍정적인 이벤트를 가져올 수밖에 없죠. 근데 리플만 올라간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전체 코인 시장의 움직임이 아무래도 더욱더 긍정적인 힘이 필요하겠죠. 자, 10월 15일에 나왔던 뉴스를 보시면 비트코인 중국의 부양책 실망과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의 5%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다. 비트코인이 9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미국 그리고 중국의 부양책 실망 이 부분은 당연히 시장에서는 안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중국의 부양책을 실망했다는 건 중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려고 했던 자금이 어디로 가상자산 시장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부분은 당연히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된다. 당연히 코인 시장은 좋을 수밖에 없죠. 리플 입장에서도 이 트럼프가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SEC 위원장 내가 트럼프가 당선되면 위원장부터 잘라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당연히 시장의 기대치는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시장 자체가 이제는 뭐 많은 경제 지표 발표가 남아 있긴 하지만 리플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이제는 남아 있는 건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보셔도 충분할 겁니다. 왜? SEC가 리플을 항소했지만 SEC는 미국의 일개 기관입니다. 항소를 했긴 했지만 기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원에서 이 항소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줘야 되고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그 부분에서 마지막 한 번의 자존심을 세우겠다라는 부분으로 항소를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항소 또한 없어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 기각이 되거나 아니면 기존에 해당되는 부분 법원에서 결정했던 부분을 SEC가 완전히 반대로 표로 돌려놔야 되는데 그러할 가치가 그러할 증거가 있을 것인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오늘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고 기관들의 매수가 급증하고 있는 리플 코인이 왜 안 올라가고 지금처럼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을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케어해 드리면서 법정 분쟁 속에서 1달러의 목표가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언제쯤 도대체 이 목표 단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오늘 영상이 조금 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꼭 리플 코인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 끝까지 영상 보시면서 확실한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차트 분석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차트 분석 많이 해드렸지만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일봉이거든요. 자, 여기 동그라미들 보이시죠? 이 동그라미가 어디입니까? 지난번 두 번은 뭐였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식시장도 하락했고 코인 시장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니플 또한 당연히 그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러한 영향권을 받으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어디 라인에 지지 라인을 형성했습니까? 바로 700원대입니다. 또한 이번에 SEC가 항소를 결정하면서 또 한 번에 내려왔는데 어디 라인에서 멈췄습니까? 또 한 번 700원 라인에서. 물론 지긋지긋하시죠. 이 700원대 라인을 계속적으로 두드려 맞고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가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지지 라인을 먼저 확인했다는 것은 우리한테 무엇을 제공합니까?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임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거. 왜 이 기회라고 할까요? 당연히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먼저 체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니플 같은 경우는 SEC가 계속 시장을 압박하고 있고 자칫 잘못하다간 대법원까지 가면 시간이 더욱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럴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매도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이 700원 라인대를 계속 지지받으면서 움직이고 있을까?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바닥을 여러 번 확인했다. 그러면 이 바닥에서 매도하시는 분들은 있습니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고 같은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고 같은 커플링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00원 라인대를 확인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을 먼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서 SEC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또한 니플에 투자하고 있는 고래들의 기관들의 자금이 많이 유입되었다고 했는데 고래들 또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그 부분에 맞춰서 우리 수익 구간은 언제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될 건지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과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관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새벽 시간이 하더라도 문자 넣어주신 것도 무료고 제가 답장 넣어드린 것도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현재 미국 증시 그 부분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많이 움직였거든요. 자, 이게 지금 비트코인 다시 9천만 원을 돌파했는데 그전에 어땠습니까? 다시 한번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또 끌어올렸죠. 자, 이거를 한번 5분봉으로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했다가 다시 또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왜 이렇게 하락 압력을 가져왔을까? 새벽 시간에 하락했으니까 어떠한 일이 있었겠죠? 어떤 일일까요? 당연히 미국 시장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걸 한번 보시죠. 다우가 0.28, 나스닥이 0.82, S&P 500도 0.39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하락했다가 이제 브레이크 라인을 잡고 다시 또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비트코인 자체가 미국 증시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죠. 고래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기업이고 기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업은 어디에 상장되어 있습니까?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죠. 자, 미국 주식에 상장되어 있다. 기업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곳은 주식시장입니다. 근데 기업의 가치가 떨어진다. 주식시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투자처인 비트코인 또한 변동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커플링화 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선 지금 새벽 시간에 왜 미국 증시가 흔들리고 있을까?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자, 미국 뉴욕 증시가 유가, 국제 유가가 폭락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악재에 반도체가 폭락하면서 다우,
그리고 나스닥, S&P 모두 하락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악재가 나왔는지를 보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판에서 굉장히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부분이 있죠. 뭡니까?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국가, 중국, 러시아 이쪽 국가입니다.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 판매를 제한하겠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엔비디아의 실적에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불안감이 시장에서는 하방 압박을 가져왔고 이러한 부분들이 코인 시장에 그대로 연결되면서 비트코인이 흔들렸고 비트코인이 흔들리다 보니까 메이저 코인들 대부분이 다 흔들림을 같이 가져올 수밖에 없는 지금의 입장을 갖고 왔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리플에 투자하고 다른 코인에만 투자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을 왜 봐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선 리플 코인이 왜 이렇게 변동성을 가져오고 있고 이러한 박스권 라인을 언제 돌파할 건지를 판단하려고 한다면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정치 그리고 경제 그리고 사회 이 모든 부분들을 먼저 판단하면서 리플 코인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 뉴스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말씀드렸던 기관의 매수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의 파트너를 선정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부분 자체는 어떤 걸 말합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 그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전에 업데이트를 진행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대규모 업그레이드가 두 가지로 분류돼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한 가지는 기간용,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 기간용으로 설계되었다는 부분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 리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을 하고 있다. 자, 우선 이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이 기관용으로 설계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국제 간 거래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자, 리플이 왜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적으로 이 발전 속도를 높였었는지, 리플은 원래 CBDC의 강점을 갖고 있죠. 근데 CBDC도 그렇고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같이 공생할 수밖에 없는 관계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에 계속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미국 정치판에서도 이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말이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이 부분이 미국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 스테이블 코인을 그리고 CBDC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같이 공생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란 나라 특성에선 무엇이 중요할까요? 달러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것이냐, CBDC를 만들 것이냐, 어떤 거와 손을 잡느냐에 따라서 달러의 움직임이 결정될 거니까 달러가 조금 더 확실하게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 달러와 1대1 비율을 갖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게 더욱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원한다. 당연히 리플 코인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개발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서둘리 미국에선 연말까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치판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것도 한번 보시죠. 자, 미국 대통령 선거의 영향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4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플과 솔라나도 자금 유입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리플에 투자하고 있고 저 또한 리플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건 다른 주식시장에 투자하거나 코인 시장에 투자하더라도 대선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리플 같은 경우는 SEC 미국의 기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SEC 위원장은 누굽니까? 게리 겐슬러입니다. 자, 이 게리 겐슬러는 미국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사퇴했죠. 그리고 해리스가 나온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바이든이 인지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퇴했다라는 것은 SEC의 힘이 그만큼 많이 약해진 상태를 말하죠. 이렇게 약해졌으면 뭐하냐? 항소를 결정했는데, 자, 이 부분이 우리한테는 치명적이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왜? 해리스의 표심이 떨어진다면 트럼프의 표심이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 트럼프가 조금 더 한 발짝 앞을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리플한테는 더욱더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는 더욱더 힘을 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을 가져오겠죠. 자, 그리고 리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간단하게 보면 커스터디 사업은 스탁 사업을 말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확장시킨다는 건 당연히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커스터디를 스탁 사업한다는 것은 은행과 같은 토탈 서비스를 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시장에선 더욱더 긍정적인 힘을 리플한테 제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리플한테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주봉을 보면 SEC한테 엄청나게 시달림을 많이 당했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을 건데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조금 핸드폰으로 보시면 좀 작게 보이실 텐데 여기 동그라미들은 보일 겁니다. 자, 이 박스권을 보시면 1,000원대거든요. 1,000원대가 뭐 많이 올라간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리플 700원대 지지받느냐? 이게 좋은 거냐? 많이 올라가서 좋은 거냐? 그거 아닙니다. 지금은 바닥에 있어요. 이 바닥에 위치해 있는데 보시면 1,000원대를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왜 그랬습니까? SEC가 리플한테 발목을 잡고 있었던 부분이 그대로 노출되었던 게 이 1,000원대 라인이었어요. 근데 미국 법원에서 이미 결정해줬죠. 자, 리플이 개인들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없습니다. 기관들한테 판매한 것만 증권성 여부가 있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만 SEC한테 과태료를 부과해주겠다. 법원에서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리플의 손도 SEC 손도 같이 들어줬으니까 너희들 빨리 합의하고 끝내라 라고 했거든요. 근데 항소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미국에서 법원에서 두 번이나 결정했거든요. 약식 재판 결과 리플이 이겼고요. 최종 조평 결과 리플이 이겼는데 항소를 했다라는 건 이 두 가지 법원에서 승인했던 거, 법원에서 판결했던 것을 아예 뒤집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뒤집는 것은 무리가 있죠. 증거도 없고요. 아무런 부분도 없습니다. 무리감이 있기 때문에 SEC가 원하는 건 압축할 수 있죠. 돈, 과태료를 조금 더 크게 부과를 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코인 시장에서 SEC는 더 이상 힘이 없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이 부분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라도 SEC는 항소를 하겠다. 근데 고래들 입장에서 보니까 재판을 뒤집을 수 있는 부분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원을 못 돌파한다. 확실한 지금 시점에 안정적인 수익권을 갖고 할 수 있는 비중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SEC가 항소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엄청나게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그 전에 매도 물량도 엄청 나왔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는 매도 물량들만 쭉 나열해 놓은 건데 리플의 대규모 매도가 9월 14일 날 나왔습니다. 16일 매수나 매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떻게 될까? 24일 리플의 매도 행진은 이어지고 있다. 10월 3일 6천만 개의 리플이 매도가 되었다. 자, 이 부분들을 보시면 지금 엄청난 많은 물량들이 매도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매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매수자가 있어야 되겠죠. 더군다나 이러한 고래들이 매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매도합니까? 그냥 시장가로 시장에 그냥 풀어놓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고래들 또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가 그냥 시장에 내놓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하락하겠죠. 매도 물량이 엄청 많으니까요. 하락이 많이 되면 이들이 갖고 있는 고래들의 물량 또한 손실 구간이 발생됩니다. 이걸 원치 않죠. 그래서 얘네들은 무엇을 합니까? 블록 딜이라는 겁니다. 자, 블록 딜은 뭐라고 하죠? 디스카운트 된 가격으로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매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대량 매매예요. 대량 매매가 나온다는 것은 매수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매도가 나오니까 떨어질 것이다. 이래서 매도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수자를 먼저 찾는다는 건데 이 매수자가 누굴까요? 대량으로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개인이겠습니까? 절대로 개인일 수가 없죠. 고래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물론 고래같게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블록딜을 한다라는 것은 매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은 있지만 매수를 했다라는 건 확실한 지금 단가의 매력적인 단가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막은 박스권 라인 안에 위치해 있지만 이 박스권 라인 안에서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거. 매집과 매수의 차이는 다들 아시겠지만 매집이라는 것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합니다.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고래들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많은 강력한 홀더분들 또한 고래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래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고래들의 움직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신 것처럼 이 고래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문자를 먼저 넣어드리면서 카톡방 주소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주 대응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SEC 건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SEC가 항소를 했으니까 엄청나게 매도가 나왔다. 근데 제가 이 뉴스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지난 8월 달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어떤 뉴스입니까? SEC는 가상자산 시장의 10개 증권성 입증을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습니다. 또한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 또한 노선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물론 SEC가 항소를 함에 따라서 해리스의 인기도 엄청나게 많이 추락했죠. 그 부분에 트럼프가 많이 올라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대통령 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우선 SEC가 가상자산 10개 증권성 입증을 포기했다. 이 부분에 대한 배경은 뭡니까? 당연히 이제는 법원에서도 SEC에 많이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있어요. 더군다나 CFTC라는 미국의 상품선물위원회는 뭐라고 합니까? SEC는 코인 시장의 80%는 증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증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SEC와 CFTC가 정반대의 의견을 내놨다라는 거.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미국의 기관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틀리다는 거. 그렇다는 건 니프를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SEC의 의견도 틀릴 수 있겠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법원에서 또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소를 결정하기 전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반반 승리를 줬습니다. 근데 SEC가 계속 항소를 하니까 이미 결정했었는데 이 결정권을 다시 또 뒤집는다? 법원에서 또한 기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정권이 바뀌기 전입니다.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해리스가 될 수도 있는데 해리스 또한 노선을 바꿨다라고 하니까 SEC는 더욱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래들이 계속적으로 니플 코인의 매수 라인을 갖고 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지난 10월 13일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니플 고래의 등장에 따라서 보안 강화,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왜 고래가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고래가 매집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매일 뭐 들러갈까? 바로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자전거래를 돌리면서 개인들의 매수 물량을, 그러니까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받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말한 자전거래 뭡니까? 위에 매도 주문을 걸어놓고 아래 매수 주문을 걸어놔요. 모듈라에 맞고 떨궈져 나는 물량을 재차 매수하면서 고래들은 개인들의 비중을 추가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니플의 고래들의 움직임도 계속적으로 비중을 추가하고 있다라고 들었고 SEC 또한 이제는 힘이 빠져 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당연히 고래들의 움직임이 지금 업비트에서 미지의 지갑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흘러가고 있다. 2천만 개의 니플이 이동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고래들 또한 비중을 계속 추가하고 있겠죠. 왜? 니플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리플이 현재 금융시장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를 확인하면 더욱더 좋겠죠. 비트코인을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떠한 이유입니까? 비트코인보다도 리플 같은 경우는 실제 금융시장과 많이 연결되어 있고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 CBDC를 이미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IMF와 손을 맞잡고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리플의 움직임에 더욱더 기대감을 높이 올리는 것도 사실이죠. SEC가 시장을 압박하는 부분만 없다면 고래들은 왜 비중을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을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자를 먼저 넣어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
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는 걸 다시 한번 거듭거듭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의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 그걸 말씀드릴 거거든요. SEC가 이제는 리플을 놔줄 수밖에 없는 거. 다만 항소를 결정했지만 미국 법원에서는 그 부분을 기각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또한 이 정권이 바뀌는 부분에서 SEC 위원장 또한 위태위태한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고래들의 움직임 또한 우리는 면밀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 모든 부분 먼저 넣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이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 자, 지금부터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한번 보시죠. 자, 이전에 한국에 왔을 때 리플 CEO가 뭐라고 했습니까? 리플, 한국의 금융사들과 협력해서 한국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을 키우고 싶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커스터디 사업은 뭡니까? 스탁 사업을 말합니다. 자, 스탁 사업은 뭐죠?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스탁 사업입니다. 은행은 뭡니까? 보유하고 보관해 주는 거죠. 그러면 보유하고 보관한 것 따라서 은행은 뭘 줍니까? 이자를 주죠. 또한 대출까지도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융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 은행이다. 근데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리플이 만들어내겠다. 자,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죠. 자, 보시면 리플 커스터디 시장 규모는 얼마큼 예상하고 있습니까? 10조 달러를 전망하고 있다. 이게 한국에만 나와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유럽도 갖고 있고요. 아시아도 있고요. 미국도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까지 진출하겠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리플이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낸다는 건 그만큼 실생활에 이제부터 코인 시장의 리플이라는 것은 금융 시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더군다나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더욱더 좋을 수밖에 없죠. 이 부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일본 시장엔 금방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엔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은 출시는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 시장에 먼저 집중할 것이다. 말씀드렸던 미국 정치판에서 또한 CBDC보다도 스테이블 코인을 더욱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이 리플을 더 이상 미국에서는 리플을 못 버리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왜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SEC한테 만약 우리가 패소한다, 우리 미국 떠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리플은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있어요. 유럽에서 아시아, 아랍에미레이트, 서남아시아 이런 부분들에서 리플한테 뭐라고 합니까? 야, 너는 증권이 아니니까 우리나라 와서 같이 개발하자. 러브콜을 엄청나게 보냈습니다. 미국 중에서도 SEC만 압박했던 부분이었던 거지. 리플은 이미 인정받은 코인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여기 한번 보시죠. 증권이 아니다라고 했어. 리플은 법원 판결로 반전을 가져가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IPO, ETF 여기다가 CBDC까지. 자,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CBDC는 뭡니까? 디지털 화폐입니다. 자, 브릭스를 통해서 중국도 러시아도 글로벌 대부분의 국가, 우리나라 한국은행 또한 이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지폐, 동전, 우리 이용 안 하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디지털 화폐로 바뀌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근데 이 디지털 화폐가 언제 나올 것이냐? 개발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 왜 IMF라는 국제통화기금이 리플과 손을 맞잡고 개발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PO는 뭡니까? IPO는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ETF는요, 펀드 시장의 상장을 말하죠. 자, 이 모든 부분은 누구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까? SEC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정권이 바뀌는 부분에서 SEC 위원장이 바뀔 수도 있어. 정권의 정치 대안이 바뀐다. SEC가 리플 코인을 압박했고 코인 시장을 압박했지만 우호적인 정책이 나온다. 그렇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IPO, ETF 모두 다 승인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리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모두 다 발휘한다. 확실한 슈팅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러한 슈팅 구간을 기대하고 있는 고래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비중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현재 시점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꽤나 길었습니다. 30분 정도 됐는데 니플 코인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니플 코인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분석하려고 한다면 이 정도 분석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니플 코인을 오랫동안 갖고 있는 분들 지긋지긋하다. 니플은 기회비용만 많이 날리게끔 만든 코인이다. 이 코인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니플 코인을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에 변동된 게 있습니까? 변동된 거 없습니다. 니플은 한 발짝 한 발짝 원 스텝 원 스텝 움직이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이 영상에서는 SEC가 왜 항소를 했지만 이렇게나 고래들이 움직임을 갖고 하면서 SEC가 니플한테 질 수밖에 없을까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고래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부분도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에 따라서 목표 단가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극대화로 만들 수 있는지를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판단해 보셨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린다 말씀을 드렸죠. 상단 전화번호 잘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만들어서 니플코인 상승했다 하락했다 오늘도 새벽 시간까지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안정된 투자의 관점을 확실히 가져가서 수익 구간을 극대화로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